안녕하세요. 함장의 바다 천안함장입니다. 나의 전우들 나의 천안함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은 저와 제 가족이 겪었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3월 26일 밤 북한의 야비하고 기습적인 의뢰 공격에 침몰됐습니다. 정확히 우리의 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더욱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일부 무지한 언론과 소위 지성인이라 불리는 집단과 사람들에 의한 음모론에 우리는 물리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침몰됐습니다. 2차 의뢰에 의해 수차례 정신적인 격침을 당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주말 부부를 두고 복받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2년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주말을 포함해서 오로지 단 3일만의 휴가를 받아 집에 갔던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아들인 저를 두고 살인마라고 하며 급기야 사형시켜야 한다던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들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내, 당시 사춘기를 겪던 아들과 딸, 그리고 정신적 충격에 병까지 얻으시고 끝내 지난 2013년 소천하신 아버지께 부끄러운 아버지이자 아들로 남고 싶지 않았기에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슬푸른 입을 가지고 펜을 들었던 몇몇의 사람들은 단순히 제가 군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마음 내키는 대로 몰아붙였습니다. 우리 생존 장병들을 폐잔병이라고 말하고 다니거나 일부 사람들의 내가 왜 배와 함께 생명을 다하지 않고 살아나왔냐고 따지는 말들, 그리고 작전간 결혼식의 주례를 했다고 나를 꾸짖는 사람들, 의뢰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꾸짖는 해군과 군함을 모르면서 추운 경랑의 바다에 한 번도 나와보지 못했으면서 현장에 대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후한무치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명백한 조사 결과를 못 믿는 일부 사람들, 오히려 북한을 대변하는 세력들, 연일 보도되는 일부 특정인과 단체의 의혹, 재조사 주장, 장기간 계속된 조사와 신문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저와 생존 장병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또 왜 그리 아는 체하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정확히 모르면서 한번 말해보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던 사람들, 해군 작전과 함정의 특성을 이해 못하고 결과만 가지고 수사를 하던 사람들, 이 모든 상황과 상황들이 저와 우리 장병들의 정신적 충격을 더욱 심화시켰고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하늘로 떠나보낸 우리 46명의 전우와 유가족,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생존 장병 57명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전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 가슴에 비수를 꽂은 일은 유가족과 생존 장병의 슬픔을 이용해 과장 보도하는 언론들, 저희 아들과 딸이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와 담임 교사에게 함장인 저희 주소를 요구하는 기자들, 저희 가슴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당연히 같은 편이라 생각했던 일부 해군 가족들 중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군 가족들은 제가 이민을 준비한다, 아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다 라는 등의 헛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또 일부 현역과 예비역들은 어설픈 음모론만 듣고 단순한 심정만으로 거짓된 말들을 하고 다니는 게 이 귀에 무수히 들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령관은 천안함은 실패한 전장이며 살아 돌아온 천안함 장병은 수치심을 느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간을 자꾸 따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제3자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완벽하기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나면 정확한 사고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길을 가다 강도에게 습격을 당했는데 시간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습니까? 거듭 되묻고 싶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사건 초기 3분 차이를 심하게 따졌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의 발생 시간을 21시 25분경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21시 22분으로 밝혀졌지만 경이라 내포하고 있는 뜻이 어떤 시간이 전우를 어림잡아
일컫는 말임을 누가 모릅니까? 그리고 애매한 정보를 주고 속 빠지는 사람들도 기억에 떠오릅니다.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수차례의 조사 결과 대잠 속도 위반, 경비구역 이탈 건의 의무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형사 입건까지 진행됐죠. 파도 치는 서해의 좁은 구역에서 속력을 내서야 한다? 함정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당시 철저히 해군은 배제되고 타군으로만 구성된 수사기관과 징계위원들은 해군과 함정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결과만 놓고 수사와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부실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한 수사였습니다. 그렇게 강도에게 무방비로 습격당하고 집으로 돌아온 자식은 부모에게 왜 맞고 왔냐고 또 그렇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계속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해 10월 국회 국방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던 날 많은 국회의원들이 저를 격려하고 대변해 줬습니다. 여론 또한 저를 지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늘 위선과 여론 눈치만 보던 당시 국방부는 저를 징계유예로 감경 조치했고 국방부 징계위원회를 마친 일주일 후인 11월 23일 연평도에는 또다시 잔악무도한 북한군의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남남 갈등의 결과였습니다. 야비한 적은 저희 천안함의 경과를 뻔뻔하게 지켜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자기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생각하고 마구 쏘아댄 것입니다. 우리는 3월 26일 바로 그날도 우리 국민들이 가족과 편히 쉬던 주말밤 저희 천안함 장병들은 오랜 시간을 가족과 생이별하며 오로지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파도치고 추운 서해에서 NLL을 사수하며 신성한 조국 해양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신들이 모르면 의혹이라 하고 설명해서 이해를 못하면 의혹이 정폭된다 하고 또 이해가 안 되면 거짓말이라는 사람들과 네티즌들은 저희가 그토록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맞습니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사실 이제는 그들이 밉지 않습니다. 오히려 척은할 따름입니다. 믿지 않고 의혹을 제기해야 방송에 출연하고 여론에 주목받고 그것으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들, 생계를 위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군기관,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본질을 잘 파악하고 국방 예산 획득과 무기체계 개선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인데 엉뚱한 데서 해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바뀐 것이라고는 군가를 소리쳐 부르며 전투체육을 하는 군인들의 모습과 각종 무의미한 제도 개선 추진뿐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해서 잘 압니다. 대부분의 우리 젊은 장병들 어느 누구보다 강하고 믿음직합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 우리 군은 더욱 강해지고 목숨으로 지켰던 우리 국가의 안보가 더욱 굳건해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전사하고 사나운 자랑스러운 나의 애끓는 부하전후 46인 모두 천안함장의 이름으로 그리고 천안함 전우의 이름으로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3부에 걸쳐 천안함 피격 사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음모론에 대한 대응과 천안함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가를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